반대로 그러면 권성동 의원한테 이런 이야기 묻고 싶어요. 그러면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되면은 반대한 의원들은 다 처벌해야 됩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체가 윤석열과 짜고 지금 대반격을 본인들은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말장난에 불과한 게 비밀 투표잖아요. 국민의힘 의원 중에 누가 기권했고 뭐 무효표를 던졌고 찬성했고 반대했고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 의원들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네네. 민주당이 28건의 탄핵안을 남발했다라고 그러니까. 메시지가 시작되거든요. 네. 국회 전체를 상대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윤석열과 짜고 치는 제2의 내란을 꿈꾸는 쿠데타다. 발언 자체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친이 구데타는 거듭되고 있다, 계속되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 이런 진단인데 그러면 그 권성동이 도구가 개헌 아닙니다. 지금. 개헌. 개헌 아닙니다. 제가 짐작하는데 개헌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거죠. 아마 뭐 의원 총사퇴해서 개헌안 밀어붙이자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의원도 임기 단축하자 이런 식의 아마 황당무계한 안을 던지면서 개헌안을 불을 지펴가지고 이 상황 자체를 판을 완전히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엎어버리는 판을 엎어버리는 아니 그런 상황으로 근데 가려고 하는 국회의원들 개개인 입장에서는 국회의원 된 지 몇 달 안 됐는데 6월 말부터 시작했으니까요. 개헌안이 실현 가능하다는 게 아니고 혼란용으로는 그렇죠. 개헌안만큼 좋은 게 없으니까 그렇죠. 판을 던져버리는 던져버렸으니까 거죠. 개별 국회의원들이 이견이 나왔다. 그 이견 가지고 시간 끌고 가면은 야 이거 뭐야 탄핵이 아니네 개헌이야. 그렇죠. 그럼 어떻게 갈 거냐라고 이제 일단 쇼를 하는 것인데 물타기 하는 제가 거죠. 이제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국회에서 해제 결의를 하고 국민들이 나와서 다 막아서 탄핵 가야 된다고 했을 때 논쟁을 통해서 그 결론을 냈습니까? 아니면 국회의 힘과 국민의 힘으로 국민들의 힘으로 윤석열을 제압했습니까? 지금 이 국면이 제2의 계엄이다. 제2의 내란을 꿈꾸고 있다. 또는 자신들이 돌아와서 권력을 다시 획득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자에게 논쟁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거 선택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설득할 것이냐. 여론의 흐름과 추이를 볼 것이냐. 아니면 똑같이 윤석열의 탄핵을 가결시켰던 그 힘으로 지금 현재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의 것은 진짜 중요한 시기다.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여서 지금이라도 원칙대로 밀고 나가서 힘으로 정리해야 한다. 그게 민심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라이브로 스픽스의 마키아벨리 함께하고 계신데요. 샛별 하나님 탄핵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별쇼 다하네. 뭐 아마 시민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박진영 평론가. 지금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빨리 한덕수를 국회로 소환해야 됩니다. 네. 국회로 소환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본회의를 여는 것도 방법이고요. 본회의 절차가 지금 만만치 않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한덕수를 국회로 불러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국회의장이 불러야 됩니다. 국회의장이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덕수가 처리하지 않은 두 개의 특검법안,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 이거를 12월 31일까지 한덕수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면서 윤석열을 구속하더라도 20일 안에 기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바로 나중에 특검으로 넘어오거든요. 네. 근데 수사가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기소가 될 수 있어요. 특검은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한참 뒤에 만들어져 가지고 공수처에서 기소한 것을 검찰을 통해서 기소하겠죠. 받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은 수사 자체가 개판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한덕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두 개를 처리하지 않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빨리 결론 내라. 내일이라도 결론 내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한덕수 탄핵이든지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한덕수 문제에 대해서 그 박 교수한테 좀 묻고 싶은데 민주당이 한덕수를 지금 탄핵하잖아요. 그 민주당이 역풍을 걱정해야 될 만한 사안이 있습니까? 그런 역풍이 아니고요. 네. 지금 걱정하는 이유는 한덕수가 지금 권한대행 신분이 돼가지고 예. 한덕수 탄핵 요건이 총리 일대의 과반인지 아니면 대통령 일대의 3분의 2인지 여기에 대해서 또 법률 논쟁을 해서 피곤한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피곤한 거는 피곤한 거고 그러면 대통령 탄핵을 가결할 때는 피곤 안 했어요? 200명이 되고 안 되고도 중요하지만 거리에 나온 국민들이 그렇게 탄핵을 외쳐서 했는데 거기서 논란이면 국무총리로서 탄핵하는데 권한대행이 행사해라. 그때부터 그게 정당성이 확보가 되냐고요. 국무총리로서만 탄핵을 해놓잖아요. 근데 나 대통령 권한대행이어서 계속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 법적 논쟁과 이 사람이 뭔가 결정을 할 때 더 이상 네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나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근데 정치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진행의 문제에서는 특검법을 결정해야 될 결정 주체가 혼란에 빠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국무회의를 지금 운영했어요. 이야기했듯이 그리고 당장 이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런 것 같아요. 민주당이 애초에 온건 전략을 먼저 쓴 게 살짝 전략적으로 그렇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애초에 한덕수 총리일 때 권한대행이 아닌 상황에서의 총리인 상황에서의 탄핵안을 걸어놨어야 되지 않나라는 이런 후회도 일각에서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근데 그 그 문제는- 정족수 문제는 사실 그냥 논란을 빚기 위해서 만들어낸 얘기 아니에요. 국무총리 과반이잖아요. 과반이죠. 네. 네, 그냥 과반으로 국무총리가 통과시키면 되죠. 탄핵되면 네, 대통령 네, 권한대행이 네. 탄핵되는 게 권한대행은 그거 아니라고 해서 옮겨지는 특검을 거죠. 내가 네. 승인을 안 하겠다고 하면은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해가지고 아예 정권 전체를 집단 전체를 내란 세력, 내란 정당 전체를 아예 해산시키겠다는 각오로 전면전을 하는 수밖에 없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금 윤석열과 윤석열 주변 내란 세력의 잔당들이 하는 행위가 그나마 논쟁이 될 만한 주제를 가지고 견해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이런 게 아니고 내란 자체, 반란 자체가 정당했다. 어쩔 수 없었다라고 지금 나오면서 야 이게 지금 국회가 결국에는 다수당의 횡포로 대통령을 죽이고 자기들의 권력을 찬탈하려고 하는 행위다라고 몰고 가는 거예요. 이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자 이것은 아니다, 저것은 맞다라고 하면 사회적 혼란이 더 가중된다는 거고 지금 시장 한번 보십시오. 어저께 1,450원 갔어요. 네. 환율이 1,450원이라는 것은 15년 만에 처음이죠. 시장에서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불확실성이 매우 큰 국가다. 왜냐하면 이 불확실성은 어디에서 왔느냐? 탄핵에서 온 게 아니에요. 윤석열이 다시 복귀를 할 위험이 있다는 것에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제거해 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 파트너들이 다 똑같이 요구하는 것인데 왜 이거를 겁을 먹고 민주당이 제대로 밀고 나가지 않느냐라고 제가 호소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국회의장을 앞세워 가지고 두 가지입니다. 한덕수를 소환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하고 이 김건희 그다음에 내란 특검법을 조기에 통과시켜라 압박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윤석열 체포. 결국 윤석열 체포 문제도 경호처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한덕수의 지휘권 내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덕수가 빨리 공수처와 협의해서 윤석열 체포가 되는 상황을 만들어라. 이거를 한덕수에게 최후 통첩을 때려야 됩니다. 내란 세력들은 지금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을 주목하지 마라 하면서 여러 가지 반찬들을 깔아버리는 거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네. 시선을 분산시키고 그래서 뭐 개헌이 필요하다. 이건 윤석열의 잘못이 아니라 대통령제 때문이다. 거듭 탄핵을 반복하는 거 봐라. 뭐 의회가 문제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여러 가지 깔면서 다른 걸 보라고 하는 건데 우리 스픽스 마키아벨리를 통해서는 정확히 지금 봐야 될 포인트를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를 봐야 되고 근데 내란 우두머리는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육성은 아니지만 내란이 아니라 소란이다. 또 체포에 채차도 꺼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막 쏟아내고 있잖아요. 이건 어떤 전략입니까? 그러니까 새빨간 거짓말을 네, 한두 번 거짓말이죠. 시킨 게 아닌데 지금 거짓말 시켜서 받아주는 언론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난 그런 의사가 없었다. 너희들 누가 체포한단 말이냐? 더 좀 나가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해서 한동훈을 사살하고 그리고 야당 정치 지도자를 죽이느냐? 빅스피커를 죽이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다 소설 아니냐? 실제 있었던 걸 소설로 만들고 있어요. 그 소설을 언론에 퍼뜨려서 이것이 쟁점이 되게 해. 실패했기 때문에. 여기에 동조하고 부안해동하는 자들이 계속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나치에 부역을 한 자들이 나치가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래서 비록 우리 국가가 이런 상황이 됐지만 그 사람들 용서해줄 면도 있다라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자, 지금 저기 그 어딥니까? 전두환 사진 걸어놓고 방첩사요. 방첩사에 네. 전두환 사진 걸어놓고 그 뜻을 마치 기리는 것이 자랑인 양 하고 있는 이 군사 쿠데타 또는 군부독재 시절에 그 피가 그대로 흘러가 있는 놈들 아니에요. 친일 마치 그들이 우리를 근대화시킨 것처럼 착오하면서 끊임없이 숭일과 친일을 하고 있는 자들이 지금 국가 운영의 중심에 서 있던 이 자들이 지금 보여준 게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무력으로 국가를 통제하자 이 마음을 먹었던 놈들하고 지금 어떻게 타협을 하고 협의를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내란 세력들은 군대를 앞세우고 총칼을 휘두르고 또 장갑차를 동원하고 이런 상황인데 내란을 제압하고 국정 운영을 책임 있게 진행해야 될 야당은 너무 신사적이다. 너무 절차만 따진다. 뭐 그런 부분이 있죠. 네. 근데 이게 경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수습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상황인데요. 저도 이제 뭐
이거 극단적으로 가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요. 국무회의 전체가 무력화되면서 권력의 진공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권력의 진공 상태가 됐을 때 그 권력을 누가 장악할 수 있느냐라는 정당성의 문제거든요. 이랬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윤석열이 또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윤석열 잔존 세력들이 분명히 군부 내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찰 내에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이제 극단적 악화에 대한 두려움도 존재하는 거고요. 사실 이것을 이제 민주적인 하나의 정당성의 문제로 보자면은 국회의장이 중심이 돼서 제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뭐 이른바 이 합법적 상황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은 비법적 상황이지만은 민주적 정당성 상황이 이른바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재헌의회 상황입니다. 그게 이야기하는 옛날 네, 운동권들이 네. 이야기했던 재헌의회 상황인데 왜냐하면은 행정부가 정당성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자 국민들에 의해서 뽑힌 하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건 국회밖에 없잖아요. 국회가 완전 행정부가 무너진 상황에서 행정부를 재구성하는 상황 이런 걸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잖아요.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극단적인 양극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민주당은 제도권 정당으로서 또는 수권 정당으로서 이 한덕수 체제의 일부라도 잡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저도 여기서 비판 드릴 거는 이 부분인 거예요. 일단 먼저 때리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타협책부터 먼저 나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김건희 특별법, 윤석열 내란 특별법에 대해서는 이번 주 안에 처리해라라고 못을 박아야 됩니다.